이 시대에는 사실 LLM 모델을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뽑는 것도 좋지만 GPT한테도 한번 같이 읽히면서 좀 같이 이제 더블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GPT에서 매칭해준 가치관, 강점이 나한테 맞는지 잘 자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나다운 건지, 그리고 정말 스스로한테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좀 제대로 좀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결정은 무조건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부터가 본방일 것 같은데요. 그 경험을 하게 된 상황과 이유, 즉 왜를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각 시기별로 자발적으로 행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 뭐 여튼 누군가 시켜서 한 행동이 아니라면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해서 써주시는 게 핵심인데요. 왜냐면 내가 내 손으로 뭐를 하게 되는 계기가 의외로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어 보여서라고 쓰는 것도 내가 어떠한 포인트를 좀 재미있어 하는지, 이런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과거의 좋은 경험들이 내 동기부여로 연결이 돼가지고 꾸준히 그 다음 행동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예시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저는 학생 시절에는 우선 외국어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아요. 영어도 그렇고 이쪽에 일본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외국어를 좋아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영어도 그렇지만 일본어가 뭔가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 드니까 생각보다 재밌어. 근데 하다 보니까 말도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진짜로 일본인한테 써보고 싶어. 그래서 무작정 여행을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좋은 피드백이 됐으니까 또 일본 드라마를 2년 동안 정말 주구장창 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해가지고 이러한 거에서 뭐 키워드를 뽑아내자 그럼 저는 주체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거 재밌어 보이네 라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시키면 전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잘 안 하려고 했고 좀 반골 기질이 있는지 몰라도 주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했고, 그 안에서 뭔가 실력을 자꾸 향상시키는, 성장하는 거에 되게 즐거움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금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도전 같은 것도 했고요. 하고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씩 좀 어렴풋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로 넘어가 보면은, 대학쯤 해가지고는 사실은 이것도 거의 호기심이죠. 커피가 왜 궁금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다들 커피 좋아하고 카페 좋아하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스타벅스에 무작정 처음에 알바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바리스타로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일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기획하는 것들은 점점 키워드에 이제 뭔가 도움이 되고 공헌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끄는 이런 좀 영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요 신입생들 온보딩 이벤트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신입생 때 정말 여기에 이제 나왔던 선배들이 했던 것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도움이 받은 것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돌려주고 싶다라는 좀 이제 도움, 공헌이란 키워드로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저희 과는 뭐 연애 한 100에서 200명 사이 보통 신입생이 오고, 학부 전체로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그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었고, 각 학과마다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니까 되게 다양한 네트워킹 될 수 있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거를 여러 명이서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군대 때 에피소드들이나 이제 이쪽 에피소드들 같은 경우는 일부 호기심에, 그리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때부터는 뭔가 만들어가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좀 리더십을 가지고서, 그리고 뭔가 창조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것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해가지고 이 군대 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웹진이라는 게 사실은 병사의 입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가지고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부사관의 장교들 열심히 좀 영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타고 넘어가서 결국에는 저희 전대 이제 정훈 장교까지 어필을 하고, 이제 전대장까지 이제 승인을 받아서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스터디도 최소 이제 유지하려면은 그냥 돈 받고 하는 것도 당연히 맞긴 한데, 돈을 받더라도 조금 제대로 하려면 외부 서포터들이 좀 필요했었던 기 때문에, 당시에 좀 스폰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몰색을 해가지고 만나서 장소나 이런 것들 제공을 받고, 또 그쪽에는 저희가 필요한 약간 노동력을 제공해 주면서 좀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만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내부적인 협력 위주로 좀 했었는데, 이제 군대 때 이제 프로젝트나 이제 영어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플러스 외부의 좀 협력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좀 가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모이죠. 뭐 주체성, 향상심, 도전, 공헌, 리더십, 협력, 그리고 창조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끝에 쓰는 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랑 당시에 느낀 점들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 8대 핵심 가치관과 이 핵심 강점 및 능력 요 안에서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두 개면 사실 정리하기가 좋은데 이제 많아질수록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정리도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애초에 이 시트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GPT한테 읽혀놓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8대 핵심 가치관이랑 16대 능력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도 GPT한테 준 다음에 나 이 에피소드들에 맞는 것들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맞춰가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쭉 마토매 했을 때 나에게 맞는 키워드가 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8대 가치관 그리고 16대 강점 리스트랑 본인의 경험들 대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아침에 다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는 쉽게 채워지는데 어떤 에피소드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계속 시간을 들여가면서 조금 정리해보시고 그리고 키워드들 하나씩 뽑아보시고 그리고 키워드들이 모임으로써 나의 이제 캐릭터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점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완성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시대에는 사실 LLM 모델을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뽑는 것도 좋지만 GPT한테도 한번 같이 읽히면서 좀 같이 이제 더블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임의로 입력을 한 건데 빈도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게 좀 메인이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GPT에서 매칭해준 가치관, 강점이 나한테 맞는지 잘 자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GPT 같은 경우가 잘 해줄 땐 잘해주는데 가끔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나 강점이 나를 잘 표현해 주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나다운 건지 그리고 정말 스스로한테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좀 제대로 좀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결정은 무조건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키워드가 저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요 가치관으로는 향상심, 주체성, 도전정신, 협족성, 공헌 이게 빈도순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주요 강점으로는 발신력, 외국어 능력, 적극성, 창조성, 이문화 이해력 이런 식으로 5개씩 나왔습니다. 이게 탑3만 뽑으면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나한테 안 맞는 경우 있잖아. 나의 선호의 필터에 걸리지 않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강점 같은 경우 탑5에서 뭐 깊게는 7까지 뽑아보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서 한 번 더 GPT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물론 직접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가치관과 내 강점이 이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매핑 그 시트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쭉 한번 업계 이런 것들 긁어보신 다음에 나의 이런 특성과 맞는 업계를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직종도 마찬가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해가지고 보시면은 광고업계랑 IT업계, 컨설팅 업계가 나왔고 그 키워드들도 이렇게 해줍니다. 네, 뭐 그럴듯해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광고업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패스. 그러니까 선호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필터하는 정도로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내 강점으로 만들어진 직종과 내 가치관에 맞는 업계 이거를 잘 선별하고 내가 이거 할지 안 할지 좋아하는 걸로 필터하는 이런 프로세스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IT 업계 같은 경우 저 IT 업계 되게 좋아해요. 해가지고 가치관이랑 강점 매핑된 거 이 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요즘 HTML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주니까 이제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고 이게 제가 뭐 개발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쪽 업계 자체에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좋아. 그리고 향상심이나 주체성도 나 좋아해 라고 하니까 이거는 킵해두도록 하고요. 컨설팅 업계도 좋아합니다. 컨설팅 업계도 이제 되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새로 도전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우선은 킵을 하는데 그리고 직종도 나오겠죠. 기획직 이제 기획직 같은 경우 아까 보시면은 이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다 좋아하는 요소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매칭도도 90%씩 나오죠. 해가지고 IT 업계 기획직 오케이 좋아. 그리고 컨설팅 업계 기획직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영업직입니다. 영업직도 보시면은 뭐 주체성, 발신력, 그죠?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 아까 경험들을 밀어봤을 때 이제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중학교 때 일본 이제 여행 간다고 한 것도 사실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겠죠. 당시에 뭐 돈을 제가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영어 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스폰서 찾으러 다닌 것도 사실 이런 적극성이 없었으면은 영어를 못했을 거예요. 해가지고 영업직은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업직까지 킵.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맞는 게 이 크리에이티브 직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크리에이티브는 이걸 단순히 제 컨텐츠를 제가 만드는 것까지는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컨텐츠 자체가 상품이 되게 만드는 것들, 예쁘게 만드는 건 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없애버리면은 지금 남는 거는 IT 업계 기획이나 영업. 컨설팅 같은 경우도 사실 영업이 별도로 없고 어차피 컨설턴트들이 하다 보니까 컨설팅 업계는 그런 보유. 그리고 어차피 전문직 영역이니까 저희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IT 업계는 기획 영업 다 좋은데 근데 이러면 너무 적잖아요. 해가지고 업계도 한 5순위까지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면상으로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인재업계 그러니까 제 4순위로 나왔어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획이나 영업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전직도 사실 이쪽이었으니까 거의 여튼 이쪽은 마음에 들어요. 저의 이제 이런 조합을 통해서 봤을 때 저한테 맞는 곳은 IT 업계의 기획이나 영업 그리고 인재업계의 기획이나 영업 이쪽이 우선은 좋을 것 같고 지금 예시로 드린다고 이렇게 조금만 찾았지만 조금 더 이 스코프를 넓혀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이런 조합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넓고 깊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본 취업 시장에서는 좀 직종 중심의 어프로치가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IT 같은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면 못 가고 이런 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본 시장에서는 좀 업계의 경계를 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영업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예시가 많을 것 같은데 영업직 같은 경우 업계 종류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하드한 기술 영업만 아니면 사실은 이제 영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막 전공이나 이런 것들 사전에 백그라운드 보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업계에서 나의 영업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해가지고 제 아는 분 중에 역사 쪽 이런 전공하신 분인데 이 좀 발신력이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당시에 아무런 그건 없었지만 내가 B2C로 상대하는 거 잘할 것 같고 이제 말도 잘하고 일본어 잘하니까 이제 처음에 부동산 영업으로 들어갔다가 하다 보니까 B2B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찌됐건 부동산도 사실은 이제 일종의 부동산 자체를 파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주거의 권리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의 이제 소재를 파는 건데 IT 쪽도 마찬가지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걸 파는 건 아니니까 이 무형 소재를 같이 파는 거에서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IT 영업을 넘어가서 지금 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좀 업계의 경계를 넘는 게 좀 쉬워요. 확실히. 이직이나 커리어 전환도 되게 쉬운 편이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뭔가 딱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고 먼저 중심적으로 어프로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해가지고 업계에 대한 코다와리가 없으신 분들이랑 더더욱 이제 강점을 가지고서 좀 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알려면은 결국은 자기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잘하고 좋아할 수 있고 물론 그 친구라고 100% 만족하고 다니진 않겠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내가 처음에 그렇게 자기 분석해가지고 내가 뭔가 B2C로 파는 걸 좋아한다는 걸 잘 발견을 했고 그거를 에피소드 어필해가지고 취업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생각했을 때 내가 무형으로 된 걸 파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 분석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일본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래야 더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여러 방면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스스로를 좀 많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보고만 있지 말고 실제로 워크시트를 가지고 직접 본인의 고민해보고 작성해보고 나랑 맞는 가치관이나 강점을 맞춰보고 궁극적으로는 업계나 직종까지 매칭해보는 이 단계까지 해주시면은 다음 단계는 순차적으로 같이 한번 움직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진행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업계 연구는 방법론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 쪽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진출하시는 업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업계연구 박살내기 시리즈명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특정 업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알려드릴 수 있는 시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취업 7단계 프로세스에서 지금 업계 연구까지가 3단계였잖아요. 그리고 4단계의 채용 플랫폼이 있을 텐데 이 월자 플러스도 그렇고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활용만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좀 숨겨진 기능들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이러한 정말 플랫폼들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쏙쏙 빼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시리즈들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올리며 이상 테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자기분석 시트랑 일본 신졸 취업 가치관 강점 매핑북 같은 경우는 정말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더보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은 관련 자료 제 쪽에 송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툴도 중요하지만 이 툴만 가지고서는 사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쓰긴 했고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진짜 맞을까요? 라고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좀 이러한 문의를 주변에서 좀 받고 해가지고 일본 취업 준비 상태랑 관련해가지고 컨설팅 받아보시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구글 폼을 통해가지고 최대 5번까지 이 무료 컨설팅을 좀 제공드릴 수 있는 폼을 만들어 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일본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 꼭 놓치지 말고 응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